자요. 자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니 강의 노트. 여러분 오늘 강의 노트 가져가셨죠? 강의 노트는 4페이지고요. 거기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의 노트에 관한 것은 토요일 날 이 강의 노트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보는 거 있죠? 강의안 있죠? 강의안은 4쪽. 똑같이 4쪽이네요. 강의안을 보셔요. 거기 보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의무 부담행위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첫날 강의할 때 카메라를 처음 운영해 가지고요. 아마 잡음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학원에서 잡았는데 우리가 조명 시설을 그냥 원래 이제 여기까지가 뭐죠? 형광등이 있었잖아요. 형광등 조명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니까 사람 머리 위에서 조명이 비쳐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좀 비쳤는데 지금 가서 봤더니 화면은 조명은요 완벽하게 저도 조명은 맞는 것 같아요. 조명하는 데서 와서 붙인 거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했더니 뭐죠? 여기 칠판하고 조명 자체는 이제 완벽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 카메라도 HD로서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건데 저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릴 때 과정이 하나를 더 거치게 돼 있어요. 저거는요. 원래 찍어가지고 하나의 과정만 거쳐가서 올려야 되는데 저것은 과정을 하나 더 거쳐요. 그래서 카메라를 일단 구매를 지금 했거든요. 다시요. 괜히요. 비싸 있어가지고. 근데 카메라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의 또 한 300~400이 또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과정이 또 이렇게 하나 과정을 거치니까 여기에서 일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학생들이 이렇게 봤을 때 과정을 하나 거치지 않고 바로 화면이 올라가서 보는 것하고 하나를 더 거치고 올라가는 거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공하는 건데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뭘 하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 창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문을 이게 전부 막으려고 일단 견적을 냈거든요. 냈더니 밖이 전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게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 너무 뭐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걸 다 막으면 완전히 벽처럼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벽처럼. 그래도 벽처럼 막으면 좀 답답하고 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무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미팅 갖고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일단 카메라 자체는 고화질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재생돼서 이렇게 화면에 올라갈 때는 한 단계를 더 거치니까 약간 한 단계 거치지 않는 것보다 약간 화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을한테 1억 원의 사라고 뭐라냐 청약을 하죠. 이렇게요.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승낙을 뭐라고 한다? 승낙을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표시. 그 다음에요. 이 을을 뭐라고 하냐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고 하냐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것을 뭐라 하면 건물이라고 하죠. 이 건물을 뭐라고 하냐 물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물건을 뭐라고 하냐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요. 그래서 건물을 넘겨줄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 매수인을 뭐라 하냐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고 힘들 수 있잖아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합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법률 규정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법조문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될지 몰라도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민법을 어느 정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3월, 4월까지 가면 일반학원 학생들은 세 번 정도가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돌아가지만 우리는 한 5번 정도 돌아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중에 법조문을 펼쳐놓고 읽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법률 규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뭐만 가지고 공부한다? 법률 행위만 가지고 공부한다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10문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면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률 효과. 이 법률 요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이 갑과 을이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다. OX. 이 사람이 계약을 한 이유는 갑은 뭐를 원한다? 갑을 죄송해요. 여기 말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 보면 갑은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고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원하느냐? 대금을 원하는 것이고 을은 뭐를 원하느냐? 등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하냐?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아까 우리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죠. 그러니까 두 개이면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은 법률행위죠. 따라서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하냐? 계약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라냐?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 아니면 뭐죠? 이 대금과 등기를 뭐라냐? 계약하고 법률행위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의 목적을 또 다른 사람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런 말이 어렵죠. 법률행위 목적이란 말이나 내용이란 말이나 법률 효과란 말이나 대금이나 등기란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권리의 객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의 대상이다. 다른 말로 목적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목적물이란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갑과 을이 뭘 가지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냐 이 말이죠. 뭘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그것을 객체라고 얘기하고 갑하고 을을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말을 하죠. 주체와 객체가 바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얘기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을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있는데 목적물이 없는 것이 있어. 물은 뭐냐? 물건이거든요. 고용계약이죠. 고용계약에서는 누구는 있어? 주체는 있고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 사용자는 노동력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원하잖아요. 노동력과 임금을 법률효과 목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물건이다 아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린 그것을 뭐라 하냐?
사람은 목적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용계약에서는 목적은 있으나 임금하고 노동력이죠. 목적은 있으나 뭐가 없다? 목적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률행위.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냐? 먼저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성립요건이요. 그럼 여기서 먼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면 먼저 여기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법률행위 있죠?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슨 뭐가 있냐? 성립요건이 있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했다 그러면 효력요건이 있고 효력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갖췄으면 유효이고 갖추지 못했으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취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러면 성립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았다? 이것을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효력요건은 뭐냐?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다. 알겠죠?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립과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뭐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뭐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계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에는 뭐가 있냐? 여기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별한 성립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는 갑과 을을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목적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이다. 목적을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을 뭐라냐?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또 뭐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 청약과 승낙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고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99%는요. 이러한 요건만 다 갖추면은 우리는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고 얘기해? 성립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성립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꽝이다 이렇게. 꽝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무 아무것도 없다.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성립이다. 여기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는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은 혼인에 있어서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어음 행위할 때 어음을 발행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유언은요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을 해. 내 멋대로 유언해서 유언이 아니에요.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요 법인이죠.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을 작성을 하고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물성이라고 해가지고 요물성 또 여러분 요물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상 광고라든가 또는 질권. 그럼 질권을 설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당포에다가 금은 반지라든가 귀고리를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것을 질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당포 있죠. 그것을 질권을 설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뭐냐? 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당포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반드시 시계나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요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 특별 성립 요건이 있죠. 이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요식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요시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요 혼인신고하러 갈 때 그냥 가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혼인신고는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혼인신고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유언해낸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그건 다른 말로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봐봐. 특별한 말과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떡하죠? 당사자는 갑과 을이 있죠. 우리 것을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하고, 목적은 어떻게 돼요? 목적을 다른 말로 법률 효과,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봐, 여러분이 갑이죠. 학원이 을이죠. 갑과 을이. 그 다음에 목적이죠. 한 사람은 강의를 듣기를 원하죠. 한 사람은 강의료, 즉 수강료를 원하죠. 목적이죠. 의사표시는 한 사람은 강의를 듣고 싶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러면 돈을 내면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죠. 청약과 승낙이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런 이 중에서요, 여자분들이요, 저하고 혼인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는 봐봐. 혼인신고, 갑이라는 남자하고 을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두 번째는요, 목적은요, 대금하고 등기죠. 목적은, 혼인에서 목적은 동거할 목적이죠. 그래서 혼인에서 여러분요, 각방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 그래서 한 사람이 내 알을 낳아도 한 사람이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혼인이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혼인은 결혼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결혼식을 하든 않든 혼인은 이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돼? 신고를 해야지 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식을 100번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할 때는 그냥 혼인신고 안 받아줘.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다가 서식에다가 서류를 다 기재해야 돼. 증인 2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뭘 한다? 혼인신고 서류서를 접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이 말이. 그걸 요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것보다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등록을 할 때요, 일정한 학원 등록비에다가 자세하게 깨알같이 다 적었어요. 그걸 하나도 빠뜨리면 접수 안 해줘요? 그거 아니죠? 다 쓰든 안 쓰든 접수해줘 안 해줘? 해주죠. 이런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사죠.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편의점 주인하고 나하고 껌 한 통 산다고 해가지고 계약서 작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보통은 99%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요식이란 말이죠. 불요식.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되죠. 그것을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러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불성립이라고 얘기하고, 불성립을 뭐라고 하냐? 꽝이다, 없을 무자,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하면 여기에서 뭐를 보냐? 효력 요건을 보는 거예요.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냐?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한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특별한 효력 요건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학원에 등록을 하실 때 여러분 본인들이 직접 오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대리인이 대신하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온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은. 그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주에서 혹시 토지거래 허가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원주시에 혹시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지역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허가구역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허가구역이 없으면 그냥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알겠죠? 그럼 이런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으로 뭐냐? 일반적으로 여기서 당사자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권리가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을 생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이란 말이, 권리란 말이 나왔죠. 이런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의 줄임말이다?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다. 이런 말이죠.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여기요, 권리 능력은 생존하는 동안, 그러면 생존은 뭐냐?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형법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법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형법에서는요, 언제부터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할 때부터 뭐라고 하냐?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진통하기 전에 아기를 죽이면 우리 이것을 낙태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통 낙태죄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죽이죠. 우리 이것을 살인죄라고 그래요. 살인죄가 되면 형법 250조에 의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였을 때 언제 죽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사람들, 민법상의 사람은 형법과 달라요. 민법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아기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을 전부 노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은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냐? 맥박이 멈출 때까지. 그것을 심장이 멎을 때까지. 그걸 심장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생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뇌사란 말 들어봤죠? 뇌사? 뇌사는 뭐냐? 뇌의 기능은 멈췄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뇌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몇 억만 분의 1이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는 뇌사에 빠졌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곧.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때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은 너무 싱싱한 것이 장기들이 이식이 되니까 훨씬 성공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부패된 심장을 만약에 이식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이식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좀 더 촉진시키고 장기 이식으로 인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을 무슨 상태로 만들어?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일단 장기를 적출을 해. 적출하게 되면 나중에 심장을 꺼내면 이제 심장이 다 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뭐한 걸로 본다?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 사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엄마의 작용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부터 언제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를 삼아서 그것을 생존이라고 하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지금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뭐냐? 의사 능력.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요. 의사 능력이 없다. 우린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간호사 친구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 능력은 뭐냐?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까 우리 말했죠? 1차적으로 뭘 한다? 의사를 결정을 하죠, 마음속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뭘 한다? 표시를 하죠. 표시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아까 우리 사적 자치란 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먼저 마음속에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의사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술 취한 사람들 있죠?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시거든요. 뭐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맥주는 조금만, 여러분 맥주잔 있죠? 조그만 맥주잔. 클래스 맥주잔 있죠? 거기로 반절 이상 마셔본 적이 없는 거. 맥주는 냄새도 안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주는요, 딱 고등학교 때 졸업시간 날에요. 이런 보면 그 스테인리스 그 물컵 있죠? 그 물컵에 반절을 마시고 하루 동안 절도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하루 종일 절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저만 술을 못 마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다 못 마셔요. 여동생은 조금 마시나 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마시니까 아무도 안 마셔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면 이쪽에 우리 가족들 앉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이제 상대편 배우자가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배우자한테 속 따라주기만 해요. 그 얘기 듣고 있어요. 아무도 못 마시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뭐 지그재그로 앉지 않아요. 이쪽에 술을 마셔야지 뭐 지그재그로 앉잖아요. 그 술 마신 사람끼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쫙 앉아. 우리 쪽 쫙 앉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파트너한테 술 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어요. 보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 직업병이라는 게 발동해가지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강의를 학생들한테 쉽게 전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학생들한테 이익이 되고 이것을 얘기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이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 배울 공법 이동희 교수예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하고 학원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이것을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전화를요. 어제도 12시부터 해가지고 뭐 한 30분 넘게 했나 봐요. 그럼 얘기를 계속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자기 것이 옳다고 이제 우긴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중에서 술이 제일 먼저 취한 사람이 나한테 와. 왜? 그 사람들 생각에도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쟤한테 가서 말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나 봐요. 그 속에서도.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 말 다 틀렸다고. 내가 박 교수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된다고. 내가 처음으로 가르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12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그런데 자기는 몇 번째 얘기한다? 처음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처음이라고 하는 말. 그럼 그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것을 의상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상력이 있어 없어? 지금은 있죠. 앞으로요, 6, 7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6, 7시간 뒤에 한잔하게 되면 필름 끊길 수 있죠? 그럼 뭐가 없다고 한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그래. 그럼 가끔 학원에 오면 여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지. 그러면 남자들이요, 저 여자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술 마시고 여자가 필름이 끈 거 있다는데 그걸 좋게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어제 술을 마셨더니 의사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필름이 끊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이 만취가 됐다 이 말이죠. 술이 만취. 그러면 여기 을이요 17살이다 이 말이죠. 17살짜리 을하고요. 그 다음에 술이 만취가 된 사람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됐죠? 2월 1일 갑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을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 성립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 갑과 을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건 묻지 않아. 갑이 술이 취했느냐 몇 살이냐 안 묻는다고.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의사표시가 있었냐 이것만 따져.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만.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모든 것을 있었는데 갑하고 을하고 나 갑도 하고 을도 왔는데 그러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성립하고 나서 여기서 와서 물어봐. 여기 와서 효력에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 야 그러면 당사자죠?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은 어제 술 마신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 갑. 그러면 갑이란 말은 지금 생겨로 있으니까 갑이라고 얘기하겠죠? 권리 능력은 있죠? 그런데 갑께 어제 술 마셨죠?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냐? 법률행위는 뭘 했으나? 성립했으나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을 했으나 효력이 없다. 알겠죠? 여기 와서 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술이 만취한 사람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여기 와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요. 이런 무 아무것도 없다. 무하고 무효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무는 법률행위가 뭘 했다? 불성립했다 이 말이고 무효는 여기 있죠.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뭐는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이 말이 중요해요. 성립은 했으나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무효란 말하고 무효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다 이 말이죠. 무는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을 무라고 하고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우린 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위 능력 이렇게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행위 능력이 있다. 이것을 유효라고 그래. 그럼 유효는 뭐냐? 유효는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다. 우리 이것을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죠. 이런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은 미성년자죠? 만 19세죠. 19세.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요. 피성년 후견인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요. 그럼 피성년 후견이라고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법에 나와 있는 것도 그대로 얘기해. 물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 되어 있냐? 법에는 정신적 제약이에요. 신체적 제약이 아니고 무슨 제약?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다.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마다 부족하다. 피한정 후견인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결여됐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단 말하고 결여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알면 되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냐면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치매에 걸리셨는데 치매예요. 어쩔 때는 정신이 돌아왔다가 멀쩡한데 가끔 집을 잊어버려.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피한정 후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도 반드시 뭘 해야 돼? 재산이 있으면서 법원으로부터 뭘 해야 돼? 선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 치매에 좀 걸리셨는데 좀 수준이 좀 어때요? 밥을 먹고도 다시 밥 달라가고 가족들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식을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을 이때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 분들은 의사 능력이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의사 능력은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것은 법관이 그 사건을 놓고 판단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취소라고 하는 말하고 무효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취소는 뭐고 무효는 뭔지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요 무효와 취소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부터 왜 무효, 취소, 유효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당연히 효력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효는 세 가지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언제까지나 무효가 돼. 여기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무효이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그럼요. 이걸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효는요. 갑과 을이 지금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그 체결한 것은 계약은 2월 1일 체결했다. 계약은 2월 1일 성립하지만 성립한 그 법령에는 2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수리 만취해가지고. 그러면 그 계약은 2월 1일 날 성립했죠. 성립을 했으나 성립한 때부터 일단 효력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취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취소는 원래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월 1일부터는 유효가 돼. 일단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유효. 언제까지요? 취소할 때까지. 만약에 10월 1일 날 취소를 한다. 10월 1일 날 취소를 하죠. 그러면요.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미성년자가. 그럼 일단은 유효예요. 언제까지요? 취소할 때까지요. 언제 취소한다? 10월 1일 날 취소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이요 10월 1일인데 10월 1일 날 취소를 했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로 지금 돌아가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소급이다. 이렇게 소급한다. 그래서 이것을 2월 1일부터는 뭐라 한다? 소급 이 말이죠.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소급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요 취소로 가는 것은 뭐다?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 취소를 하면은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여기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는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있는데 취소는요. 140조에 취소권자라고 해가지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라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우리 민법 총칙에서 취소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알겠죠? 그럼 여기 언제까지나 무효죠. 언제까지나 무효인데 취소는요. 10년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자기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취소를 해. 그러니까 무효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무효가 돼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10년, 3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무효와 취소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인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지만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우리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의 경우도 취소하거든요. 그런데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여기 목적이라고 나오죠. 이런 목적이 뭐죠?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의 목적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적은 뭐다? 대금하고 등기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먼저 확정이 돼야 돼. 확정.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적법성이야.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때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다? 107조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108조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고 109조 착오라고 얘기하고 110조 여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지금? 그럼요. 107조하고 108조로 뭐라냐?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무효. 109조, 110조로 뭐라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래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다? 유효라고 얘기했잖아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라고.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것은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요 무효가 될 수 있는데 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하는 것이고 둘이 짜고. 그 다음에 여기요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비진의는 봐봐. 진이란 건 뭐냐? 진의는 의사거든요. 의사를 표시한 것을 진의 표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비란 건 뭐냐? 아닐 비자.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좀 이따 이제 만약에 정입시간에요 한 분이 뭐라고 하냐? 우리 가서 김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침도 김밥 먹어서 정식 때는 칼국수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김밥 먹자고 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대세에 또 휩쓸려서 따라가죠. 나는 김밥을 먹을 의사가 있어 없어? 없는데 칼국수를 먹고 싶은데 알았어요 하면서 따라가죠. 알았어요? 표시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김밥을 먹을 생각이 있어 없죠?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데 다르게 표시했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르게. 나는 김밥 먹기 싫은데 알았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확정성 있죠? 여기. 여기가 우리의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원래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는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냐? 권리 능력이 없으면 사망이고, 권리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을 따지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따지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한다. 제한 능력자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법령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취소를 하면은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급한다.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한다고 얘기해요. 10월 1일 날 취소했는데 2월 2일부터 무효하잖아요. 우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 총칙은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냐? 이렇게 그대로 순서가 되어 있어. 그대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둥근 원을 친 것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끔 공유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라는 거 강의 들어보면 효력 요건,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설명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민법 총칙에서는 이것을 강의 첫 시간 할 때만 강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강의를 안 해, 학원에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민법 총칙에 본 전체적인 눈이거든요. 눈.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끔 가다 보면 판례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판례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려운 판례는 뭐냐면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요. 이런 말이 나와. 여기 적법성이죠. 그러면 적법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적법성이 없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봐. 우리가 이 모든 것 여기 일반적하고 특별하고 이 모든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속해. 아까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 효력 요건 전부를 다 갖추었을 때는 유효. 효력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무효 아니면 취소거든요. 알겠죠? 이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가 유효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법률행위가 취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효력 요건이잖아요. 이 효력 요건에 있는 것 전부가 뭐다? 법률행위의 효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의사 능력이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뭐가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미성년자가 취소한다가 아니고 뭐를 취소한다? 법률 행위를 취소한다 이 말이라니까. 모든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유효죠. 유효라는 것은 뭐가 유효이다? 법률 행위가 유효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가 무효다. 법률 행위를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적법성이 없죠.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무효죠. 뭐가 무효다?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느냐? 너무 당연한 거죠. 뭐 때문에 당연한 것이냐? 적법성이 없으면 무효죠. 그러면 전체가 무효인데 표현 대리고 유권 대리고 무권 대리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가바고리 허위로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무효다.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불성립했다 그러면 착오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착오란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요? 착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에 들어있네. 여기. 착오란 말은 여기에 들어있네. 그런데 착오는 어디에 들어있냐? 효력 요건에 들어있네. 내가 지금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효력 요건 안에 들어있네. 그러면 효력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죠. 근데 여기는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불성립이죠. 그래서 효력 요건을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봐 여기 조건형 있죠 조건. 그러면 조건이 봐봐.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조건이 103조에 위반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얘기해 무효. 알겠죠? 그럼 무효인데 그러면 조건이죠 조건. 조건. 조건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돼야 돼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야 돼. 법률행위 전부. 그런데 시험은 언제나 뭐라고 나오냐?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게 언제나 틀린 답이에요. 조건만 무효로 한다. OX, X.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첫 시간이지만 많은 정보들을 지금부터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를 할 때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만 쓰냐? 효력 요건만 가지고 써요. 그래서 효력 요건은 일반적과 특별히 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어디서부터 우리 시험범위다? 목적부터 시험범위죠.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민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법을 공부할 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효력 요건은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돼요. 이게 암기가 돼야지 뭐를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어디를 강의하고 있고 어디를 공부하고 있고 이 구조를 알아야 지금 판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요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은 여기서 나왔어. 감정평가사 뭐라고 나왔냐? 다음 중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효력 요건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요식행위가 아닌 건 요식행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원칙과 예외 중에서 예외로 나와. 그 다음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대법원에서 말하는 것 대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간단히 판례라고 얘기하는데 판례에서 34문제가 나왔어 올해. 알겠죠? 34문제. 그러니까 40문제의 대부분이 판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판례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떨 필요 없어. 내가 내 입에서 나온 게 다 판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문제풀이 강의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여기 강의 노트를 가지고 우리 강의하죠? 그럼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강의하면 이 강의 노트는 조문하고 판례하고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면 기본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강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가 있으면 돼? 눈이 있고 뇌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눈하고 뇌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합격이에요. 알겠죠? 합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 정도로 했는데 합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구가 생성된 일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특별 성립요건, 그 다음에 뭐다?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구별한다. 그 다음에 봐봐. 모든 책은 강의라는 것은 내가 강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의를 했을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방법, 일반적과 특별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면 무효, 하나라도 다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 뭐 유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로 세 가지로 나눠지죠. 또 법률행위는 봐봐. 법률행위는 뭐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법률행위 종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다? 6가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저기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4페이지 한번 보셔요.
강의한 사표를 보면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뭐라 나왔죠? 당사자와 목적과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 옆에다 내가 지금 뭐라고 써놨죠? 요식행위라고 딱 써놨죠? 여기 있는 게 다 요식행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알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에 있어서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 요물이란 뭐예요? 요물이란 것은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질권. 아까 여러분 질권이 뭐라고 그랬어? 전당포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당포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줄 때 뭐를 잡고 돈을 빌려줘? 목걸이, 시계, 반지를 잡고 빌려주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물건을 요구한다. 줄여가지고 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어음반행 이렇게요. 그럼 16번 한번 봐보세요. 법인 설립, 혼인, 유언, 요물계약 이런 것들을 말한다.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도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 요식행위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2010년 주택거래사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 요식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OX, X 이런 말이고. 17번은요. 이런 말이 어려워. 봐봐. 여기 봐. 여기 봐봐. 아까 우리 뭐라 했냐면 특별 성립 요건이 요식이라고 그랬죠. 특별 성립 요건이 요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식행위를 갖추면 뭐라고 그래? 갖추면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고 그래? 성립했다고 하고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고 그래? 불성립했다고 그래. 불성립하면은 유효다 무효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언제 나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그럼 지금 문제를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 방식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았죠. 그러면 이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그래? 불성립했다고 그래? 불성립.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것이지 원래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다 아니다? 아니죠. 무효란 말을 쓰려면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되는데 방식을 갖추지 않는 것. 방식은 뭐다? 방식 거기다 써봐. 방식에다가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불성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 여기 지금 보면 내용이라고 돼 있나요?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아까 우리 법률행위의 목적을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목적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지금 또 뭐라고 써놨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107조에서부터 몇 조까지? 110조까지. 여기 107조 비진이,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특별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죠? 대리권, 토지 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런 것들을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 이제 우리가요. 아주 지금 여기까지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5페이지에 보면 4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민법 총칙의 순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에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민법 총칙을 공부를 못해요. 이게 기초가 돼 있으면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좀 더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 배웠잖아요. 의사표시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강의 한번 딱 듣고 필요한 것만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에 일반적인 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데 용어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물건이란 게 뭐다? 물건은 권리의 객체이다. 권리의 객체를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물건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줄 사람을 채무자,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에는 두 가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고,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는데, 성립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 성립했다고 하고, 성립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특별한 성립요건을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불요식행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다음에 뭐를 따진다? 효력을 따진다. 효력은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한다?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와 비성년 후견인과 비한정 후견인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은 다른 말로 뭐다? 내용이고 법률 효과다. 그래서 목적, 내용, 법률 효과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107조 비진이,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반,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으로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할 것,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고, 전부 다 갖추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갑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른 말로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법률 관계와 비교가 된 것을 인간 관계라고 얘기하고, 인간 관계는 뭐가 없다? 그것은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은 인간 관계가 다시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고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호의 동승의 경우는 권리가 없다. 다른 말로 권리,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 호의 동승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지만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때는 뭐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뀌는 것이고, 그럴 때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호의로 동승을 했다고 해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상을 감경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요,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여러분 공시법이잖아요. 공시법 선생님한테 제가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끝나는가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 이 강의 노트 있죠?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물권법 있죠? 물권법부터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오전 강의 끝나고 식사 잠깐 하고요, 여러분 한 2시간 정도요, 채권법이죠? 채권법 문제풀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법은요, 우리 공중의사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12회에서부터 26회까지. 알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인데, 그것을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면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다 배치를 다 했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25회까지 다 순서에 따라 배치했으니까 여러분 딱 책을 딱 보면요, 아 이것만 내가 3번 정도만 읽으면 넉넉하게 합격하겠다, 이게 딱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요, 외부 학생들은 강의를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혹시 11월, 12월 달은요,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요, 이거 공부를 다시 시작해 말해야 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11월, 12월은요, 외부 학생들도 일단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다 받도록.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우리 학원생들만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순환적으로 채권부터 가니까요. 채권 끝나면 물건, 수요일 날은요 채권 그다음 물건 그다음에 민총,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물건 그다음에 채권 이런 순서로 나가도록. 그럼 이해됐죠? 하겠습니다. 일단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